일본인들은 항상 한국을 향해 거지의 나라, 전기세를 낼 돈도 없는 거지들 이라며 한국을 욕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유명 언론에서조차 커뮤니티에서 나온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을 욕했습니다. 그냥 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일본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일본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을 와본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고 또 와봤다 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만을 봤던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한국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 파리와 함께 세계 5대 도시로 불리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일본인들은 한국을 그냥 욕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길거리에 종종 보이는 외제차나 슈퍼카를 보고 또 길거리 곳곳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해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외국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1950년대, 1960년대에 못 살던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는데 이제 한국이 추가가 된 것이죠. 물론 이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은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 몰랐고 그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국을 그렇게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더더욱 한국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들이 정말로 충격받은 하나의 차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백화점 매출 순위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 1, 2위는 모두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죠. 실제로 도쿄에 있는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과 오사카에 있는 한큐 우메다 백화점은 도쿄와 오사카에 갔을 때 굳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휘황찬란하면서 크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백화점은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죠. 때문에 일본인들이 백화점이나 명품 소비와 관련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에서의 말이 나오면 항상 허세와 거칠의 일뿐 이라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2021년 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세계 백화점 단일 점포 기준 매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2019년 처음 연매출 2조를 돌파했을 당시 세계 3위에 불과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세탄 신주쿠 백화점과 한큐 우메다 백화점이 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보복 소비에 힘입어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국내 5대 백화점 매출은 더욱이나 늘었습니다. 1위는 여전히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기록했는데 매출은 전년도보다 늘어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2위는 롯데 잠실점이 2조 6천억 원 가량을 벌어들이며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 본점, 신세계 센텀 시티점 등이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성장하였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충격은 2배가 됐습니다. 순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세탄 신주쿠, 한큐 우메다는 수년간 부동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나로 각각 연매출 2조 2천억 원대와 2조 원 초반에 그쳤습니다. 물론 매출만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잃어버린 30년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욕이 떨어지고 일본인들을 충격이 2배가 돼버렸죠. 뿐만 아니라 두 백화점은 기존의 세계 매출 4위였던 프랑스 파리 갤러리 라파에트에도 밀려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모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충격받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의 명품 시장계의 큰손이라고 불리던 일본에서 하나 둘씩 백화점 사업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겨난 것인데요. 교토 중심지인 이케부쿠로의 세이부 백화점 본점은 건물 3동이 연결되어 있는 14층짜리 건물로 이케부쿠로의 군함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지만 팬데믹과 일본인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매장 안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케부쿠로역에서 연결되는 지하 1층 식품관이나 점심 도시락을 찾는 손님 몇 명으로 겨우 백화점이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종종 사람들로 붐볐다고 하죠. 그러나 세이부 백화점을 운영하던 일본의 유통 대기업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성장 전망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라고 말하며 백화점 부문을 매각한다고 밝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편의점부터 백화점까지 고객의 모든 쇼핑을 책임지는 종합소매 그룹을 지향하고 소고 및 세이부 백화점을 인수한 지 고작 16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일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역 인근에 도쿄 백화점의 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1967년 문을 연 이 백화점은 시부야 거리를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꼽혔지만 5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1970년 개점해 반세기 넘게 도쿄 서쪽에서 영업해온 다치카와시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1999년 311곳이었던 백화점은 지난해까지 185곳으로 약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백화점 매출은 4조 9,812억엔, 하나 약 47조 원으로 정점이었던 1991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매출도 그렇고 폐점도 그렇고 한마디로 이제 일본에서 명품이나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비교적 저렴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일본의 백엔 상점들이 현재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나 돈키호테 같은 곳들 말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요코하마 출신의 주부 타카코 토무라 씨는 백엔샵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몇 번만 사용하면 버려야 했기 때문에 결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항상 백엔샵이 돈 낭비라고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딸의 학교 준비물로 급하게 지우개가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백엔샵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백엔샵은 여전히 물건들로 가득했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더 좋아졌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인들의 소비 행태는 백화점에서 백엔샵으로 이동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더 이상 비싼 백화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일본인들이 한국의 이런전 세계 백화점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차트를 보고 충격받고 또 자꾸만 잘 나가는 한국이 부럽고 배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장을 보면 일본의 버블 때만큼이나 호화로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한국의 성장에도 거품이 있겠지만 일본처럼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한국은 일본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아. 한국은 본인들의 힘들었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밑바닥을 이제야 알게 된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 한국은 위기가 오면 또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 힘들 때를 겪었고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절대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겠지. 이제는 정말 한국에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백화점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완전히 뒤처지고 최저임금마저도 한국에게 뒤처졌어.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여전히 몇몇 분야가 일본이 좀 더 뛰어나긴 하지만 아주 잠깐일 뿐일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또 완전히 따라잡고 추월해버리겠지?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 말이야. 백화점 쇼핑은 무슨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그래서 백엔샵이나 겨우 전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어. 한국의 가성비라고 불리는 상품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 우리도 이제 가성비를 따지면 돼. 오히려 좋은 거 아냐?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한국은 점점 백화점 쇼핑이 늘고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가성비를 따라가며 백엔샵만을 찾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잠시 기억을 잃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도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한국도 그렇잖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한국에서도 다이소의 인기는 대단해. 그런 사람들도 다이소를 찾아서 필요한 생필품을 잘 사용한다고 굳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우리와 동급이라고 생각해야 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기성세대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그것만큼은 적어도 인정을 한다고. 일본인들은 진짜 웃긴 게 남탓만 한다. 기성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던 시절처럼 하지 못했냐면서 젊은 세대를 구박하고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한국의 백화점은 모든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노리는 대상이 됐어. 면세점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야. 한국 백화점에서 통하면 다른 곳에서도 통한다는 게 이제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그만큼 지금 한국의 위상은 일본과 수준이 달라졌다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